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우리 아놀드 렌더러의 기초를 좀 배웠었는데요.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아놀드 렌더러를 활용해서 그 인테리어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V-Ray나 멘탈레이를 활용해서 제품이나 또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장면 등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최근에 그 아놀드 렌더러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현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아놀드 렌더러 사이트에 가서 한번 갤러리를 한번 참고해서 이미지를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그 이미지 같은 것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영화에서도 많이 또는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놀드 렌더러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전에 제가 한참 다루었던 그 V-Ray 렌더러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여튼 그 본 영상은 그 간단한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어 봄으로써 그 아놀드 조명과 그 렌더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설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을 만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천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가구나 집기는 직접 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매핑과 재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만들 공간은 그 V-Ray 초창기 시절에 오프라인 그 V-Ray 스터디 그룹에서 그 한참 공부했던 시절에 그 서로 어떤 공유했던 그 작업 데이터물이었는데요. 제가 이걸 다시 되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작업하기 전에 앞서 단위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일단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현재의 그 버전은 그 2022 버전으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소스는 2019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 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버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그 무료 3D 소스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놀드 렌더러가 설치된 버전이라면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9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지 그 제가 제공하고 있는 그 맥스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커스터마이즈에 가서요. 자, 디폴트 스위처를 눌러서 어떤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맥스와 디폴트 UI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 셋업을 눌러서 자, 여기 그 시스템 유니트 셋업이 있잖아요. 원래 맥스는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제 실측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유니트 스케일을 밀리미터로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제너릭 유니트가 된 상태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매트릭의 그 밀리미터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그 공간의 파라미터에 이렇게 밀리미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실측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자, 렉탱글을 클릭을 합니다. 자, 가운데에서 생성을 할 건데, 자, 여기 키보드 엔트리가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5000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0을 넣어 주십니다. 자, 5000이면은 미터로 하게 되면은 이제 5m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할 건데요. 바닥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레바지라는 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클론을 하나 해줄 겁니다. 그래서 클론을 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모디파이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는 바닥이라고 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준 다음에, 클론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피에 체크를 하고요. 이거는 걸레 바지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걸레 바지는 이제 바닥을 청소할 때 그 벽지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일종의 그 가드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하고 있는 주변의 공간을 보면 걸레 바지가 다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를 이제 해줬고요. 자, 그러면 먼저 걸레 바지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을 눌러주고요. 자, 컨버트를 해줄 건데, 그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 여기 그 파라미터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뭔가 또 수정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적용할게요. 자, 여기에도 에디트 스플라인 있죠? 요거는 레탱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컨버트를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레탱글의 그 파라미터가 없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형태로 속성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빨갛게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아웃라인을 이제 눌러줄 건데요. 그 걸레바지의 두께가 1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mm 정도 돼야 되니까 10을 입력을 하시고 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그 이렇게 1cm 정도의 그 아웃라인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이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높이는 그 어마운트에다가 100을 입력을 해서 다음과 같이 걸레바지 이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H를 눌러 주시게 되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닥을 선택을 해서 OK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바닥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요. 메쉬나 폴리로 바꿔줄 건데 폴리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면이 면으로 채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키보드의 F4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엣지에 그 어떤 라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질은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 색상표를 클릭을 해서 지금 어사인 그 랜덤 컬러가 있는데 요거에 체크를 하게 되면 물체를 만들 때마다 그 랜덤하게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걸레바지랑 같은 색이 되면 좀 작업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장을 요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참고로 지금 저는 밑에서 보게 되면은 면이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면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환경 설정에서 먼저 그런 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눌러주고요. 자, 프리퍼런스에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뷰보드 탭에 백 페이스 컬 온 오브젝트 크리에이테이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지 이렇게 뒷면이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이거를 바꿨음에도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맥스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환경 설정을 하고 나서는 재부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맥스를. 자, 그러면 이제 요
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바닥을 선택을 하고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Z축으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카피에 체크를 하고요. 자, 이름은 천장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높이는 2400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중앙 하단에 그 Z값에다가 240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천장 높이가 만들어지고요. 자, 면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인데 익스트루드를 주게 되면 분명히 아래쪽이 아마 뚫려진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폴리곤 단위에 가서요. 자, 천정을 잡고 자, 익스트루드 세팅을 눌러주고 자, 여기다가 300을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이제 캐디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 캐디가 좀 사용하기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요 캐디 창 자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리퍼런스에 가서 여기 보면 Enable CAD Control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꺼주시고 OK를 눌러주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눌러주게 되면 그 예전에 그 팝업창 방식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옵션 창이 떠요. 저는 요게 더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혹시 뭐 굳이 뭐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옛날 방식이 아닌 지금처럼 그런 캐디 창을 원하시면 현재의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을 입력을 하고 자, OK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바닥이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보더 레벨에 가서 아래쪽에 보더를 잡고 캡 버튼을 눌러서 면을 이렇게 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닥은 어차피 이제 카메라 뷰에서 잡혔을 때는 바닥 아래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닥은 그대로 놔두시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와서 자,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자,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스냅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3D 스냅이 있고 뭐 2D 2.5가 있는데요. 보통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는 특히 CAD 도면을 가져와서 그 선을 따서 두께를 줄 때는 대부분 이제 2.5D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3D 스냅으로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제 2.5로 갔다가 뭐 3D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탱글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3D 스냅이 켜져 있는데 이 단축키는 키보드에 S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리드 포인트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버텍스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올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창을 한쪽에 이렇게 띄워 놓고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까지 레탱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또 하나를 만들 건데, 자, 그리드 스냅을 잠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이제 켜준 상태에서 또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그리드 포인트를 또 활성화 시켜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2200에 240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위치는 무브를 이용해서요. 자, 오른쪽으로 자, 이동을 해주는데 한 대략 그리드 여기 4칸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지 두께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프론트 뷰에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을 잡아주고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좌표에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요. 자, 다시 여기를 또 4칸 정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드가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2.5 스냅을 켜서 한번 옮겨 볼까요? 자, 2.5 스냅을 켜서 자, 이렇게 옮겨 보게 되면 그 좌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동이 되고요. 자, 3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동하게 되면은 자꾸 엉뚱한 데에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 스냅은 자기 자리의 좌표를 고수를 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마찬가지 에디트 스플라인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치수를 남겨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시려면은 에디트 스플라인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더 이상 뭐 고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 파라미터 속성을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에디터블 여기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어태치를 해서 하나의 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적용을 해주고 두께는 마이너스 2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럼 걸레바지가 이제 안쪽으로 다시 또 흘러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스플라인에 가서 또 버텍스를 잡으신 다음에 자, 탑뷰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핸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를 잡아 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코너로 바꿔주시면은 정확하게 이런 핸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또 잡아서 2.5 스냅이 된 상태에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동이 안 되는데 잘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버텍스를 이제 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걸레바지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쵸? 바닥은 어차피 여기에 계속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 틀을 또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다시 또 그 사각형을 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맞춰서 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는데요. 만약에 3.0 스냅을 키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에 스냅이 걸리게 되고요. 자, 또 2.5 스냅을 켜서 또 작업을 해보면 가운데에서 또 사각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또 번거롭게 또 물체를 옮기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3D 스냅을 켜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께는 6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버팅을 또 해줍니다. 자,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고 또 스플라인 선택, 레탱글 선택. 자, 아웃라인을 클릭을 해서 두께를 60을 줍니다. 자, 60mm는 6c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께를 그냥 똑같이 200을 줘도 되고요. 조금 더 부족하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서 키보드에 2를 눌러주시면 바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은 하나를 복사를 해주세요. 익스트루드를 계속해서 여기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에 사용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여기 두께를 똑같이 이렇게 200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마이너스 200. 네, 뭐 이런 식으로. 문틀을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뭐 한 180 아니면 마이너스 뭐 160 정도 준 다음에 뭐 탑에서 스냅을 끄고 네, 꺼주시고 지금 한글로 되어 있어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맥스는 뭐 정확하게 캐드 개념으로 막 모델링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할 때도 물론 이렇게 스냅을 켜고 작업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그 스냅을 무시를 하고 예, 눈대중으로 막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조금 더 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140 정도로 줘서 네, 약하게 예, 쳤고요. 자, 센터를 대략 눈대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온라인 막 사용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요. 뭐 온라인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완성이 예, 됐고요. 자, 이쪽 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는 박스로 또 제작을 해주면 되겠죠. 뭐 레탱글로 해도 되고요. 뭐 박스로 직접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일일이 다 레탱글로 예, 막아주고 벽체를 적용해도 되지만 만약에 레탱글이나 박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올려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다 공간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금 제가 좀 스냅을 끄고 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뷰를 이제 잡으려면은 구도를 잡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이 박스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박스를 크게 하나 만들어 주고 예,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레탱글을 그려놓고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또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3D 스냅을 또 켜주고요. 그러면 박스를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도록 하고요. 예, 레탱글이죠. 예, 죄송합니다. 레탱글을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게 되면 지금 이제 위쪽에서 또 작업이 되네요. 레탱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런 거는 또 2.5 스냅으로 또 바꿔주고 또 이렇게 사각형을 또 그려주게 되면 또 신기하게도 바닥 쪽에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3D 스냅을 좀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박스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레탱글을 그려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을 많이 써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를 했는데 페이스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이렇게 벽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쪽에 좌측에 이미 우리가 벽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자, Alt Q를 눌러서 박스를만 남겨 놓도록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그 isolate selection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자, 폴리로 컨버트를 해주고요. 자, 좌측에 있는 면은 삭제를 해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잡고 플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면이 다음과 같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실내만 보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쵸? 멀리서 바라보면은 좀 약간 좀 어색하게 보이는데 실제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그 숨겨놨던 물체들이 다시 나오게 돼서 자, 이렇게 실내만 보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바닥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박스의 바닥을 선택을 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바닥 자체를 지우셔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바닥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바닥 그 마룻바닥 같은 매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박스를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이 박스의 바닥을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벽이 지워지고 바닥도 지워주고. 그럼 바로 이렇게 벽체가 완성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이름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벽체라고 써주십니다. 인테리어는 물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키보드의 H 한영키 다시 바꿔주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되고 있는 그 장면의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장 쪽에 그 또 빛이 들어오게끔 작업을 할 건데요. 물론 이쪽에다가 뭐 창문 같은 형태로 이렇게 뚫어서 뭐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로 와서요. 자, 천장에 구멍을 내주기 위해서 자, 사각형을 또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자, 레탱글을 이용해서 일단 대충 하나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자,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0, 그 다음에 여기는 3800. 네. 그리고 요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한 4칸? 네, 한 4칸 정도 주고, 여기는 1칸 정도, 그렇게 그리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2.5 스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 쪽에 이제 사각형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사각형을 또 추가를 해줄 건데, 또 계속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략 200, 300 정도 줘볼게요. 자, 다시 한번 300이면 어차피 그리드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상당히 좀 두꺼운 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2700 정도, 270 그렇게 주고, 자, 요거를 또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카피, 오케이. 네, 이게 좀 되게 그 그리드 스냅이 켜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좌우로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X를 잡아도요, 이 스냅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스냅을 꺼주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옮겨주시면 바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보면은 뭔가 스냅을 켜고 옮기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노란색 선들이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 노란색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옵션 창에 보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루버 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꺼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더 되게 좀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쵸? X로 또 움직이는데 자꾸 이제 스냅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꺼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주게 될 건데요.
박스를 이용해서 얘를 파야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자, 페이스트, 그 다음에 높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Z축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겹쳐놔야 되겠죠. 그래서 차제팝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의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프로블린, 그 다음에 스타트 피킹. 그래서 이 물체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레탱글 3개를 어태치를 해서 두께를 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스플라인, 그 다음에 어태치. 자, 두께는 300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오른쪽 페이스트 300.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위로 올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서 박스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박스에 천장도 있었죠? 요 박스의 천장도 지워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요거를 지워야지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현상,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아까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미 이쪽 벽도 만들었고 바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요거를 지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뭔가 잡아주는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예,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레탱글을 하나 그려서 이 공간을 또 채우도록 할 건데요. 자, 2.5 스냅을 또 켰습니다. 자, 다시 레탱글. 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려주고 나서 다시 스플라인으로 갑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 다시 어태치. 여기 방금 그렸던 사각형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자, 요거를 밑에서 바라보면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아웃라인을 처리를 합니다. 자, 다시 탑으로 와서 여러분들 아시죠? 단축키 Alt W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을 주고 여기다가 적절한 두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웃라인은 한 50 정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다 같이 잡아야 되겠죠. 다 같이 잡아주시고 아웃라인에다가 50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 뭐 오류가 있었는데 잘 안됐네요. 그래서 50을 아웃라인 클릭하시고 뭐 아니면 50을 입력하고 그냥 아웃라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이제 적절하게 또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높이도 한 50 정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50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뭐 정확하게 뭐 스냅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2.5 스냅을 켜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2.5 스냅은 자기 좌표를 위치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물론 이제 유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주간 씬이 아닌 뭐 야간 씬이라면은 그 바깥쪽에 어떤 이렇게 야경에 의해서 이렇게 실내의 그 공간이 이 유리에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유리도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리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자, 렉탱글을 또 이용해서요, 2.5 스냅을 또 켜주시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려주시는데, 그려주면서 나중에 또 어태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좀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쵸? 어태치 하는 그 작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뉴 쉐입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활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은 바로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거를 켜주시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스플라인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미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태치가 이미 되어 있죠. 예, 이런 것도 기능이 있으니까 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우스 또 오른쪽 눌러주고, 자, 페이스트 주고, 보통 유리는 10mm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10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스냅을 끄고, 네, 올려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네, 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리는 이제 투명하게 작업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어차피 인테리어 장면에는, 특히 야간신이 아니라면은 뭐 굳이 유리까지는 뭐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유리를 이렇게 통유리로 예,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예,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옥탑인데요. 자,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면은 얘는 떨어져 죽죠. 예, 여기는 예, 이렇게 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 옥탑방을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뭔가 그 테라스 같은 뭐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제 또 다시 이제 탑뷰로 또 옵니다. 자, 또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자, 스냅을 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게 맥스의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스냅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도 라이노 3D 같이 뭔가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예, 좀 불편해요, 사실은. 자, 대충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직접 사이즈를 입력을 해서 예,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 여기가 5000이었으니까 5000을 주고, 그 다음에 폭은 네, 6000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브를 이용해서 요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스냅이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께를 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스플라인으로 이제 컨버트를 해주고요. 세그먼트 단위에서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레벨에 가서 자, 아웃라인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자, 폭을 2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8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높이는 800.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또 바닥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뭐 사각형 하나 또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바깥쪽에다가 만들어도 되죠. 그럼 안쪽에다가 네, 이렇게 사각형 또 만들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을 해주면 네, 이렇게 바로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뭔가 벽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잡혔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이제 소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액자라든지 아니면 뭐 전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제공하고 있는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구, 뭐 테이블 아니면 뭐 화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냅은 지금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스냅은 끄고요.
자, 파일에 가서 자, 임포트 자, 머지를 클릭을 해서 자, 쇼파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참고로 이야기했지만 2019 버전으로 제가 저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 이상의 버전에서 이거를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 버전을 쓰는 분들은 아마 안 불러드릴 수 있는데요. 소파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거를 가져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뭐 테이블 뭐 형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자, 오픈. 그래서 all select 하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혹시 그 같은 이름이 존재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더플리케이트를 해서 아니면 뭐 리네임 해서 체크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 붙어 있게끔 처리를 하고 좀 내려오지가 않네요. 네, Y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참고로 그 확대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축이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축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둘 게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물체를 내리게 되면 이 기즈모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를 잡고 참고로 키보드에 F5 그 다음에 F6 그거를 누르잖아요. F5를 누르면 X가 활성화되고 F6을 누르면 Y축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 상태에서 얘를 내릴 때 F6을 눌러서 얘를 내려주시면 정확하게 확대해서 물체를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만 더 뒤로 갈게요. 벽 쪽으로 뭐 완전히 붙여도 되겠죠. 자, 이렇게 살짝 벽 쪽으로 이제 가까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선반이라든지 또 다른 것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머지 테이블. 자, 또 다시 all 오케이. 자, 이름이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이제 기존에 불러드렸던 물체 아니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물체의 이름과 중복이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토 리네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더플리케이트를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토 리네임을 눌러주시면 바로 불러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또 이렇게 쇼파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키보드에 F6을 눌러주시고 바닥하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머지를 해줍니다. 자, 조각상을 미리 불러드릴게요. 자,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요. 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 그 A키를 눌러주면 앵글 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앵글 스냅을 켜주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반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F4를 끄면 엣지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앞뒤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선반을 또 불러올게요. 자, 그럼 임포트를 해서 또 임포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그 3ds 파일은 그 옛날에 그 3D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ds는 그 맥스 버전에 상관없이
다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화분을 오픈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임포트를 하고 머지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유니트도 컨버팅을 하겠느니 물어봅니다. OK를 하시고 뭐 애니메이션 뭐 길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ye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화분을 선반 위에 테이블 위에 배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 확대를 해서 여기도 키보드 F6을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십시오. 자, 그럼 유리 선반에 이렇게 이제 화분이 또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물론 이제 매핑이 이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그냥 재질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임포트. 자, 조명을 불러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 그냥 OK 하시면 돼요. 상당히 크네요, 물체가. 그쵸?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임포트 유니트를 꺼볼게요. 컨버트 유니트. 네, 그러면 적절한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ds 데이터가 그 실측으로 저장이 된 경우도 있고 그냥 크기에 상관없이 이렇게 저장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저들이 알아서 크기를 이렇게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정에다가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시면 그럴싸하게 나오게 되죠. 자,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도 되지만 얘는 한 이 정도 위치를 잡아 놓을게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역할로 배치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요거를 좀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도 F6을 눌러주고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됐다가 안 됐다 그러는데 자, 약간 펜던트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부엌같이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카피를 해주면 이쁠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재질을 먼저 주고 복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한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액자도 하나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각상의 선반을 이제 불러드릴 건데, 자, 잠깐 확인을 하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수정을 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고요. 또 머지를 눌러주시고, 선반을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 선반을 선택해서 오픈을 합니다. 자, 그리고 OK. 자,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구석 쪽에 배치를 하고요. 자, 바닥도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F6을 눌러주고, 자,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석고상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F4를 꺼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좀 너무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이런 분위기로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액자는 그냥 패널형 형태의 액자로 추가를 할게요. 그냥 박스, 뭐 레탱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레탱글로 그려서 배치를 할게요. 자, 크기는 뭐 상관없고요. 뭐 적절한 크기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떨어지는 수치로 하도록 할게요. 800에 1500 정도로 처리를 했고요. 자, 두께는 한 폼보드 정도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한 10cm 정도로 1cm? 네, 그러면 두께를 주면 되죠. 패스트. 그래서 100 정도 한번 줘볼게요. 너무 두껍죠? 100이면 10. 네. 그래서 1cm 정도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벽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액자까지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고요. 분명히 이제 이쪽 어딘가에도 뭐 창문이 또 있을 거예요. 그쵸? 요런데.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데,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액자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옆쪽으로 길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좀 엄청 크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 쪽을 벽 쪽에다가 창문을 하나 뚫어 줄게요. 자, F4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Alt Q를 눌러서 다 숨겨 놨습니다. 그러면 엣지 레벨에 가서 자,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요. 커넥트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세팅. 그래서 2개. 자, 뭐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버텍스로 옮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엣지를 이렇게 크로싱으로 잡아 주시면 되는데, 또 혹시 이게 안 잡히는 또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환경 설정에 가면 그 씬 셀렉션에 요 오토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을 때 크로싱 셀렉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커넥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이미 2개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OK를 하시면 되고요. 핀치를 이용하면 이렇게 또 위아래로 이렇게 벌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커넥트. 자, 그리고 나서 자, 창문의 위치를 어차피 카메라 뷰에서는 이제 안 잡히긴 하는데요. 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높이를 여기서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대략 800 정도 줘볼까요? 네, 그리고 얘는 뭐 1500 아니면 1800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엣지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 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엣지를 그 컨트롤 키를 눌러서요,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Y축으로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그래서 바깥쪽으로 적절하게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한 200 정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태치를 눌러주고 또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예, 만약에 유리창이 있다 그러면은 디태치 눌러주고 그냥 요거를 유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리.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자체가 이제 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이 지금 이제 요쪽에 와 있는데 유리창의 축을 센터로 옮겨 주시려면 그 하이러키 그리고 어펙 피벗 온리 그 다음에 센터 투 오브젝트. 네, 그렇게 해서 유리의 그 색상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유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죠. 자, 그냥 키보드 H키를 눌러서 한번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그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꺼 주시고요. 전체 물체가 다 보이게 한 다음에 그 키보드 H를 눌러서 그 목록을 확인도 해보고요. 자, 우리는 여기 유리창을 아까 다 지웠었죠. 그럼 요것도 그러면은 삭제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매핑을 한 다음에 또 라이트 설치까지 결과를 완성을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뭐 소파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1인용 소파를 뭐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앞에도 뭐가 있을까요? 책장이라든지 그쵸? 이쪽 좌측에다가 뭐 책장 같은 것도 배치를 해준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그럼 여기는 이제 우드 플로어, 여기는 그냥 단순한 그 벽지, 뭐 벽지가 없으면 그냥 단순한 회색 또는 흰색으로 그냥 매핑 또는 재질을 입혀주면 될 것 같고요. 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나무 틀, 이런 거는 나무로 다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핑하고 라이팅 쪽은 다음 영상에서 결과를 확인을 하고요. 자, 수고했습니다.